기존의 보형물은 이제 클래식이라고 그냥 부르고, 인스피라는 충전율을 높이는 거예요. 멘토르에서 이제 그거를 벗어 똑같이 한 거예요. 멘토르의 클래식 보형물이 있고, 이제 충전율을 높여서 나트렐의 인스피라와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엑스트라죠. 자, 보형물의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건데,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제 벤더들, 이제 제품 판매사들마다 이제 하는 소리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맘대로 기준을 막 정해가지고, 여기서 하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는 미들이고, 뭐, 마더리트라는 말도 쓰고, 마더 플러스라는 말도 쓰고, 뭐, 풀이라는 말도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보면 프로파일에 대해서,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제 의사로서, 당신한테는 뭐 하이가 맞는다, 로우가 맞는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지금처럼 보형물의 어떤 종류가 많으면 실제 사용 전에 각 보형물의 프로파일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2012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딱 멘토르하고 엘러건 그 두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멘토르하고 엘러건의 사이즈 프로파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환자의 이제 비대칭도 많이 있고, 흉곽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은 그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 항상 이제 자기들이 이제 손에 이제 익은 게 있고 이제 그런 경험에 따라 가지고 요 보형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 보형물이 이제 뭐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보형물 뭐 세빈 뭐 아리온은 우리나라에 승인된 적이 없지만은 모티바니 유로실리콘이니 뭐니 폴리텍 실리메다 뭐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뭔지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이 좀 초래됐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좀 수술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또 팔로우업 해보면서 이 보형물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면서 이제 권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보형물이 너무 많이 이것저것만 이제 들어와 있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보형물이 제일 좋은 거냐, 그 의사가 가장 많이 써보고서 오랫동안 이제 그 판별해본, 이제 검증해본 이제 그런 보형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실패도 많이 해봤고, 자기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조심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보형물마다. 아주 미묘한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수술을 받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일이에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자, ALCL, 이제 림프종, 보통 이제 희귀 림프종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학계에서 이제 메인 정설, 이거는 이제 세균 주도로 이제 세균 오염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균 자체가 이제 그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세균의 대항에서 인체에서 면역적으로 어떤 활성화되고 그걸 공격하면서 피막에 어떤 이제 암종이 형성될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발병하는 어떤 그런 발병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사마다 너무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텍스처드 보형물을 쓴 주로 이제 엘러건인데 환자분들에서 3만 분의 1이다. 네덜란드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건 7,000분의 1이고 호주에서 나온 거는 4,000분의 1이라고 막 하니까, 이거는 뭐 어느 쪽 통계가 맞는 거냐, 이거 너무 많이 틀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틀린 이유는 이 병 자체가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제 분모가 커져야지 통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데, 분모가 이제 워낙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ALCL 환자가 사실 이제 1000명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수술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제 텍스처드 보형물로 갑자기 가슴이 커진 경우,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 자, 이 경우에는 ALCL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초음파도 물론 이제 해보고, 조직 검사, 뽑아낸 그 장액종에 대한 어떤 이제 검사, 자, 이런 것들이 나가서 확진이 되면은 그때는 보형물과 함께 이제 피막을 전부 다 드러내는 이제 수술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이 피막을 드러내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이런 데로 째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피막을 전절제를 한다느니 뭐 이쁘게 꺼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활짝 열어젖히고 뭐 흉터 이런 거 신경 쓸 계제가 아니고, 뭐 뼈막과 이제 근막이면 뭐 근육이면 몸에 뜰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이상해 보인다 싶으면 죄다 띄어놔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가슴 모양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장애종이 찼어가지고서는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래가지고서는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반대쪽은 멀쩡했는데 이건 할 거냐, 반드시 이제 제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면은 한 4.6% 정도에서 반대측도 양성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ALCL로 해가지고서는 확진되신 분이 이제 피막이랑 보형물이랑 피막 주변 조직까지 싹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항암요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전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이분을 언제 가슴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이냐, 다시 보형물 넣어서 또 재건하는 타이밍은 언제냐, 자,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없이 논란 중에 있어요. ALCL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FDA에서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 예방적으로 피막 제거, 보형물 제거, 자, 이거는 권장되지 않는다. 계속 강조해왔었단 말이에요. 보형물 수술에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테크닉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균성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세균이 이제 섞여 들어가지 않게 깨끗하게. 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즉, 오염을 척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4포인트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마치 유도시에 예방적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고, 유도에 쉴드를 해야 되고, 장갑 자주 갈아 껴야 되고, 층발 봉합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이제 의사들마다 자기들 노하우가 좀 있어요. PRS에 소개되어 있는 이제 14포인트 플랜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들마다 어떻게 하면 세균 오염을 줄여가지고 수술할 것이냐. 구축 과 ALC를 모두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유방확대 수술에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이제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 더불어가지고 퍼넬이라고 하는 거, 이제 켈러 퍼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켈러라고 하는 게 이 기구를 발명한 이제 미국의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생크림 짜는 짤주머니 같은 건데 그거에다가 이제 보형물 집어넣고서 이렇게 절개창으로 해서 보형물 사입할 때 쓰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 도구가 됐어요, 이제는. 보형물을 들여보낼 때 주변에 이제 피부에 자꾸만 보형물이 닿잖아요.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보형물이 오염이 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예방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보형물이 이제 들여보낼 때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손이 안 되게끔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펀넬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 안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적 확대 수술, 지방이식 수술과 함께하는 이제 보형물 수술.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반수 가까이 정도가 복합적 유방술 또는 하이브리드 유방술을 해봤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뭐 마르신 분들에서 지방이식을 같이 하면서 보형물을 이제 넣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형물을 딱 이제 마른 환자분에서 넣었을 때는 유방의 어떤 윤곽선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잘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좀 커버하자, 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의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상 내측 파인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뭐 이브닝 드레스 이제 이런 걸 입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될 수 있으면 거기 좀 이제 수술한 티 좀 안 나게 좀 이쁘게 좀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지방이식을 거기다 이제 같이 까는 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지방이식을 갖다가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넣는 거는 사실 동의합니다. 근데 유방이 전체적으로 지방을 같이 깔아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결과를 보존하기 힘들어요. 지방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뺄 수 있는 지방이 풍족해야 돼요. 많은 양의 지방을 어딘가에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말르신 환자분들이 어디에서 그 많은 지방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이제 보형물 수술과 함께 지방을 갖다 넣을 때는 사실 소량만 보형물 수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유방 조직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런 스트레스에 이제 빠져 있는 유방 조직에다가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얘네들까지 매겨 살려라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노릇인 거죠.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되니까 보형물 수술과 동시에 지방이식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소량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량으로 지방이식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로드 로리히 교수의 현대적인 유방 확대 수술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 자, 이렇게 이제 모아봤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긴 논문을 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냥 빼놓고 넘어간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앞으로 또 연구를 하면서 조금씩 또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